중립인 줄 알았는데 2단이었네요. 본 사람들 없었으니까. 이 레브 매칭이 오토바이 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한 1000km 지금 이제 탔는데, 이제 그 레브 매칭 하는 걸 웬만하면 그래도 엄청 실수하진 않고 잘 하거든요. 근데 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레브 매칭 하는 게, 그거는 아직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이게 그 저는 지금 그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니까, 이 손가락 두 개는 브레이크 이 레버에 올려놓으면서 일정한 그 압력을 계속 줘야 되고, 왜냐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막 서스펜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덜컹덜컹 거릴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엄지랑 이제 그 손 볼로 스로틀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제 엔진을 이렇게 레브 해줘야 되는데, 결국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. 이게 연습이 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안 잡고, 저는 이렇게 항상 올려놓긴 하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레브 매칭 하는 거는 이제 웬만큼 하겠는데, 그래서 이거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요즘엔 사실 그 뭐 트랙 달리는 그 바이크들 보면은 이렇게 퀵시프터도 있고, 또 그 오토 블리퍼, 오토 블리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로틀 블립 한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 것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되는 차들이 많긴 하거든요. 특히 이제 뭐 트랙 레이싱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 바이크들은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시키는 게, 그냥 시동 꺼놓고 빨리 멋있네요. 파란색 할리. 시동을 꺼놓고 이 오른손만 그 브레이크 일정하게 잡으면서 이 블리핑, 그 스로틀 블리핑 하는 연습을 이렇게 시키더라고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걸 좀 해야 되는데, 이게 연습하는 게 확실히 달리는 것보다 재미가 없잖아요, 그죠? 근데 뭐 이 스로틀 블리핑 연습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주차장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주차해 놓은 데서 그냥 해볼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, 저도. 근데 이 레브 매칭이 진짜 재밌고, 감속하는데도 좋거든요. 근데 보니까 레브 매칭으로만 감속하면은 뒤에 브레이크 라이트가 안 들어와가지고, 뭐 뒷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하면서 레브 매칭을 못하니까, 이렇게 좀 급하게 브레이크 잡아야 될 때, 이때 레브 매칭을 잘 못하겠어.
이걸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하게 브레이크 하면서도 엔진 브레이킹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5단으로 가고 있었으면 5단 엔진 브레이킹은 세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4단 브레이크 걸면서 4단, 그리고 클러치 풀어주면 이제 4단 엔진 브레이킹이 걸면서 또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3단, 2단, 2단 보통 1단까지 엔진 브레이크는 저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일단 좀 이제 어쨌든 이게 그냥 이게 브레이크 잡을 때도 클러치를 당기고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결국 우리가 중립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거잖아요. 지금도 엔진 브레이크 그 레브 매칭, 브레이크 하나도 안 쓴 거거든요. 거의 썼나? 거의 안 썼어. 거의. 왜냐면 거의 안 쓰고, 왜냐면 제가 브레이크 쓰면서 레브 매칭 못 하니까 안 썼어. 근데 감속이 확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잡을 때도 이 클러치를 이렇게 당기고 잡으면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이크가 더 잘 안 서요. 더 앞으로 계속 밀리고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클러치 잡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좋은데, 근데 어쨌든 단추는 또 내려야 되잖아요, 그때.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레브 매칭 하면서 브레이킹 하는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거 꼭 뭐 실용적인 것도 당연히 있죠. 이제 브레이킹 하면서 엔진 기어 단 내리고요. 이거 레브 매칭 안 하면은 또 이제 어이구 깜짝이야. 레브 매칭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이 바퀴 돌아가는 그 속도랑 그 엔진 속도 맞춰주지가 않으면 바퀴가 이제 락킹 될 수가 있어, 뒷바퀴가.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기능들을 많이들 가지고 나오는데, 오토바이가 제가 알기로는 R3는 그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. 확실하진 않아요. R3는 근데 없었던 것 같아. 그 기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엔진 레브 매칭 안 해줘도 조금 이렇게 바퀴가 락킹되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, 만약에 레브 매칭 안 하면 기어 단을 내릴 때 클러치를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면서 이렇게 좀 맞춰지면서 이제 그 아래 단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.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기술 이런 것들 나온 게 다 보통은 아마 트랙 라이딩에서 다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마치 제가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해본 건 아니고, 이제 유튜브 요새는 다 간접 경험으로 유튜브 레브 매칭, 레브 매칭이 진짜 재밌어요. 근데 이제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본 걸 알려주는 걸 보니까 간접 경험들인데, 이제 그 트랙에서 코너 돌 때 스트레이트가 있잖아요. 일직선으로 쭉 빠지는 스트레이트에서는 속도를 이제 어마무지하게 내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너 하려면 브레이킹 빡 잡으면서 기어를 바꿔야 되잖아요. 기어를. 근데 그렇게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,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클러치를 천천히 내보내면서 할 시간이 없죠.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질 거고, 그러니까 이제
브레이킹도 잡고 기어 빨리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레브 매칭 해주면서 그러니까 엔진 그 트랙에서는 이제 거의 이 레드라인 리미터까지 이제 막 달리잖아요. 그러니까 막 와 달리다가 이제 기어 바뀔 때 이제 왱왱 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이제 맞는 기어 찾으면서 이제 코너 돌면서 이제 더 낮은 기어에서 힘 받아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레브 매칭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천천히 클러치 내보내는 걸로 해도 되고, 그래서 뭐 제가 트랙 다닐 것도 아니고, 근데 이게 뭔가 이제 배우는 거, 배운다기보다 이제 연습할 기술이잖아요. 이제 뭔가 신호가 다 걸리네. 뭔가 이제 연습하고 이제 좀 나 자신을 좀 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거라서 뭐 실용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제 연습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. 좋고 뭔가 발전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더 좋은 라이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 재미도 더 느끼는 것 같고,